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심리적 비밀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의 주목의 중심이 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여러분을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조종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장난감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제공하는 지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기술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과 대화할 다음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려면 약점 트리거라는 특정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약점이 4가지 있으며 99%의 사람들에게는 이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약점보다 훨씬 강합니다. 해야 할 일은 그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먼저 대화 중에 약점을 감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로 이러한 약점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모든 사람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정확히 건드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감지하는 방법. 인간의 행동은 직선과 같습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지만 가끔은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아십시오. 스파이크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 선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어조, 말하는 속도, 주의, 존재감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을 웃게 하거나 그들의 주의를 끄는 주제를 꺼내면 그들의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또는 그들이 무언가를 말한 다음 다시 반복한다면, 즉 구절이나 문장을 2번 말한다면 이러한 반복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스파이크가 발생하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2번 반복하는 것을 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들의 방어에 틈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틈새입니다. 그 틈새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부적 결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일단 그들을 알아차리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공허함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약점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 인정에 대한 갈증. 모든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대한 과도한 갈증을 키웁니다.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상적인 행동을 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끌어들여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자랑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그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세요. 그들이 당신이 어디에서 먹고 마실지 결정하게 하세요.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미끼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그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올바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올바른 방법. 그들에게 직접 가서 스타일이 멋지네요 또는 멋지네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칭찬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칭찬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칭찬은 항상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당신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거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물론 꾸며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짜로 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을 바라보며 와, 정말 맞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말하세요. 이런 대답을 하면 그들은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당신을 도왔고 가치를 제공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직접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칭찬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 이 사람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달리러 갈 때 보통 몇 마일을 달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은 60마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평생 기억해야 할 황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칭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와, 60마일. 정말 많네요.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칭찬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들은 잠깐 행복해할 수 있지만 5분 안에 당신이 한 말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인정에 목말라 한다면 그들은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 얼마 전 헨리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멈추지 않고 6마일을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헨리는 6마일이 정말 큰 숫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번개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6마일이 큰 숫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과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들을 간접적으로 칭찬했고 그들은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이 대화를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농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매우 키가 크다면 그들에게 농담을 걸고 그 위 날씨는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담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그들의 키를 강화하게 됩니다. 또는 당신이 함께 외출했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와, 친구야, 너 숫자 땄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잠시 기다렸다가 재밌는 방식으로 다시 주제를 꺼내세요. 형,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하고 말할 때 웃으세요.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많이 웃을 겁니다. 첫 번째 약점, 요약.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약점은 인정에 대한 갈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미끼는 칭찬이지만 간접적인 칭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은 조종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약점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가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어려운 직장을 구하거나 음악 밴드에 합격하는 것과 같이 매우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즉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실패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망치처럼 작용하여 천천히 그들 안에 구멍을 파냅니다. 그 구멍을 채우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의지하는 약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웹 개발 과정을 수강하고 대기업의 개발자가 되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와, 대단하군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세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이 주제를 공유하면 당신의 목표는 그가 꿈을 이루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이 그저 좋은 청취자이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무기가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약점을 이용하려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안심시키고 기분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안심시키는 것은 이 약점을 낚는 미끼입니다. 그렇다면 안심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합니다.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으며 각 상황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 이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묻거나 지침을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너무 마른데 체중을 늘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이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당신의 대응은 그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그저 과거의 문제에 대해 푸념하는 경우, 이는 그들이 나쁜 경험, 슬픈 이야기 또는 실제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상사가 직장에서 저를 끔찍하게 대해요라고 말한다면 그냥 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흥미를 잃은 척하지 말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나 상사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감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고 미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불확실함을 느낀다면 이 경우 문제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이 영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집중합시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안심을 주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웹 개발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세요. 그가 말하게 두세요. 그런 다음 그가 말을 마치면 희망을 주세요. 이것이 안심의 핵심 원칙입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상황이거나 더 나쁜 상황에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사촌이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당신과 똑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만큼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쳐있고 배워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제 사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어요. 결국 모든 게 그에게는 말이 되더군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 vs 가짜 이야기,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실제로 아는 실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과 당신의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세 번째 약점, 심리적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는 많고 매우 다양하며 한 영상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심리적 트라우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거절당하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남자라 할지라도요. 게다가 거절의 이유는 애초에 남자의 매력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여자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거절당하면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개입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거절은 남자에게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외모, 성격, 재정 상태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확신시켜야 합니다. 문제가 여자에게 있다는 것, 또는 그가 그 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그녀보다 낫잖아, 또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싱글이거나 이미 연애 중일 수 있습니다. 그가 싱글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에 빠져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밥도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밥은 여성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연애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당신을 거절한 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격도 좋고 외모도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그가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고 그 여자에게 거절당한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약점인 섹스에 대한 욕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남자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처럼 이 욕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섹스를 원할 때마다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당신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이 욕망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그녀는 당신이 죽고 싶어하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쫓아다니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계속 쫓게 할 것이고 당신이 포기하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조금만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다시 떼어내 당신이 그녀를 계속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언젠가 여성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의 시작부터 사람들을 당신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면 마치 그들에게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들의 뇌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그들은 그 약을 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뇌는 그 약을 당신과 연관시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중독됩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이 소셜 스킬 시리즈를 계속하길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은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심리적 비밀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의 주목의 중심이 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여러분을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조종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장난감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제가 제공하는 지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기술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과 대화할 다음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려면 약점 트리거라는 특정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약점이 4가지 있으며 99%의 사람들에게는 이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른 약점보다 훨씬 강합니다. 해야 할 일은 그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먼저 대화 중에 약점을 감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로 이러한 약점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모든 사람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정확히 건드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감지하는 방법. 인간의 행동은 직선과 같습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지만 가끔은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을 아십시오. 스파이크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 선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어조, 말하는 속도, 주의, 존재감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을 웃게 하거나 그들의 주의를 끄는 주제를 꺼내면 그들의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또는 그들이 무언가를 말한 다음 다시 반복한다면, 즉 구절이나 문장을 2번 말한다면 이러한 반복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스파이크가 발생하거나 그들이 무언가를 2번 반복하는 것을 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들의 방어에 틈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틈새입니다. 그 틈새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부적 결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일단 그들을 알아차리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공허함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약점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여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 인정에 대한 갈증. 모든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대한 과도한 갈증을 키웁니다.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상적인 행동을 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끌어들여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자랑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그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세요. 그들이 당신이 어디에서 먹고 마실지 결정하게 하세요.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미끼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그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올바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올바른 방법. 그들에게 직접 가서 스타일이 멋지네요 또는 멋지네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칭찬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칭찬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칭찬은 항상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당신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거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물론 꾸며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짜로 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을 바라보며 와, 정말 맞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말하세요. 이런 대답을 하면 그들은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당신을 도왔고 가치를 제공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직접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칭찬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 이 사람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달리러 갈 때 보통 몇 마일을 달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은 60마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평생 기억해야 할 황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칭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와, 60마일. 정말 많네요.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칭찬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들은 잠깐 행복해할 수 있지만 5분 안에 당신이 한 말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인정에 목말라 한다면 그들은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 얼마 전 헨리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멈추지 않고 6마일을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헨리는 6마일이 정말 큰 숫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번개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6마일이 큰 숫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과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들을 간접적으로 칭찬했고 그들은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이 대화를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농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매우 키가 크다면 그들에게 농담을 걸고 그 위 날씨는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담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그들의 키를 강화하게 됩니다. 또는 당신이 함께 외출했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와, 친구야, 너 숫자 땄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잠시 기다렸다가 재밌는 방식으로 다시 주제를 꺼내세요. 형,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할 때 웃으세요.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많이 웃을 겁니다. 첫 번째 약점, 요약.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약점은 인정에 대한 갈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미끼는 칭찬이지만 간접적인 칭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은 조종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약점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가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어려운 직장을 구하거나 음악 밴드에 합격하는 것과 같이 매우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즉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실패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망치처럼 작용하여 천천히 그들 안에 구멍을 파냅니다. 그 구멍을 채우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의지하는 약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웹 개발 과정을 수강하고 대기업의 개발자가 되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와, 대단하군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세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이 주제를 공유하면 당신의 목표는 그가 꿈을 이루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이 그저 좋은 청취자이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무기가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약점을 이용하려면 상황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안심시키고 기분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안심시키는 것은 이 약점을 낚는 미끼입니다. 그렇다면 안심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합니다.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으며 각 상황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 이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묻거나 지침을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너무 마른데 체중을 늘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이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당신의 대응은 그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그저 과거의 문제에 대해 푸념하는 경우, 이는 그들이 나쁜 경험, 슬픈 이야기 또는 실제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상사가 직장에서 저를 끔찍하게 대해요라고 말한다면 그냥 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흥미를 잃은 척하지 말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나 상사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들이 감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고 미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불확실함을 느낀다면 이 경우 문제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이 영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집중합시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안심을 주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웹 개발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세요. 그가 말하게 두세요. 그런 다음 그가 말을 마치면 희망을 주세요. 이것이 안심의 핵심 원칙입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상황이거나 더 나쁜 상황에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사촌이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당신과 똑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만큼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쳐있고 배워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제 사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어요. 결국 모든 게 그에게는 말이 되더군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 vs 가짜 이야기,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실제로 아는 실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과 당신의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결정입니다. 세 번째 약점, 심리적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는 많고 매우 다양하며
한 영상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심리적 트라우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거절당하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남자라 할지라도요. 게다가 거절의 이유는 애초에 남자의 매력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여자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거절당하면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개입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거절은 남자에게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외모, 성격, 재정 상태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확신시켜야 합니다. 문제가 여자에게 있다는 것, 또는 그가 그 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그녀보다 낫잖아, 또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싱글이거나 이미 연애 중일 수 있습니다. 그가 싱글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에 빠져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밥도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밥은 여성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연애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당신을 거절한 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격도 좋고 외모도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그가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고 그 여자에게 거절당한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약점인 섹스에 대한 욕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남자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처럼 이 욕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섹스를 원할 때마다 섹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당신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이 욕망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그녀는 당신이 죽고 싶어하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쫓아다니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계속 쫓게 할 것이고 당신이 포기하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조금만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다시 떼어내 당신이 그녀를 계속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언젠가 여성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의 시작부터 사람들을 당신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면 마치 그들에게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들의 뇌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그들은 그 약을 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뇌는 그 약을 당신과 연관시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중독됩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이 소셜 스킬 시리즈를 계속하길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은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